봄이 다시 왔다. 정원의 담장을 따라 진달래가 만발했고 마당 한 구석에 개나리도 노랗게 물들어 있다. 이른 아침부터 새소리가 울려 퍼지고 바람이 불 때면 꽃향기가 창으로 밀려온다. 매 봄마다 그 사람은 내게 같은 질문을 던지곤 했다. 올해는 무슨 꽃을 먼저 볼까? 그 질문이 들려올 때마다 나는 정해진 대답으로 웃으며 응했다. 그냥 당신 얼굴 먼저 보면 되죠. 그 말에 그는 늘 얼굴을 붉혔다. 결혼 40년을 함께 살면서도 아침에 그 짧은 대답에 쑥스러워하던 그의 표정, 나는 그 반응이 정말이지 참을 수 없을 정도로 좋았다. 그래서 매년 봄이 올 때마다 같은 말을 반복했고 그는 매번 같은 반응을 보였다. 우리만의 작은 의식이었다. 하지만 올해는 다르다. 올해 봄, 그 사람은 내 이름을 잊었다. 내가 아침마다 건네는 인사를 받아도 내가 누구인지는 더 이상 알 수 없게 되었다. 그리고 지금 정원의 꽃들이 피었다는 것도 인식하지 못한다. 창밖을 볼 때도 그저 무언가가 있다는 정도만 느낄 뿐이다. 나는 오늘도 아침 해가 드는 창문을 활짝 열어둔다. 그가 좋아하던 냄새들을 찾으며 목욕탕에 남아있는 비누 냄새, 부엌에서 풍겨오는 된장국 냄새, 그리고 봄 공기 속에 섞여있는 생생한 봄의 냄새. 봄이 오면 그 사람은 꼭 다시 돌아올 것 같다. 마치 철새처럼 겨울을 난 뒤 봄이 되면 돌아오는 것처럼 내가 사랑하던 그 사람이 어디선가 돌아올 것 같은 마음으로 나는 오늘도 봄을 맞이한다. 그런 마음으로 나는 매일을 견딘다. 하루하루가 계절로 바뀌고 또 바뀌고 이상한 하루의 시작. 그날도 평범한 아침으로 시작했다. 아침 6시 반. 어김없이 깨어난 나는 침대에서 몸을 일으켰다. 남편은 아직 잠들어 있었다. 천천히 숨을 쉬고 있는 그의 얼굴을 바라봤다. 생각해보니 요즘 그의 얼굴을 제대로 들여다보는 게 늘었다. 마치 매일이 마지막인 것처럼. 여보, 좋은 아침이에요. 나는 그의 이마에 살짝 손을 얹고 인사했다. 아직 따뜻한 체온이 감긴다. 그는 천천히 눈을 떴다. 어제와 같은 방식으로 동공이 초점을 맞추려고 애쓰는 표정. 몇 초의 정적이 흐른다. 네, 좋은 아침입니다. 남편의 대답이 돌아온다. 정중하고 묘하게 거리감 있는 목소리로 마치 처음 만난 손님에게 하는 인사처럼 내 가슴이 철렁하고 내려앉는다. 매일 이 시간이 온다. 매일 아침마다 내 가슴은 같은 방식으로 무너진다. 하지만 이제 그것도 익숙해졌다. 익숙해지는 게 더 두려운데도 어제 잘 주무셨어요? 나는 그의 손을 잡았다. 온기를 나누듯이. 손은 거짓을 모르니까 손을 잡으면 모든 게 괜찮은 것 같은 착각이 생긴다. 손은 여전히 따뜻하고 손은 여전히 내게 응하려고 한다. 마치 무의식이 아직도 나를 기억하고 있다는 증거처럼. 네, 잘 주무셨습니다.
그는 내 손을 한 번 가볍게 쥐었다 놓았다. 반사적인 동작이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나는 그것마저도 고맙게 받아들인다. 정말 모든 게 갑자기 무너지는 게 아니라 작은 신호들로 시작된다는 걸 나는 그때 알지 못했다. 지금 생각해보니 그때부터였다. 모든 게 달라지기 시작했던 바로 그날부터. 그날 아침 남편은 거실 소파에 앉아 신문을 펼쳤다. 여느 날처럼 손에는 따뜻한 커피. 50년을 함께한 우리의 아침 풍경이다. 결혼 40년 동안 아침마다 같은 자리, 같은 시간에 신문을 읽던 그 사람. 나는 부엌에서 국을 끓이고 있었다. 황태국, 남편이 가장 좋아하던 음식. 국물에서 구수한 냄새가 올라온다. 밥도 따뜻하게 준비하고 반찬도 하나둘 꺼내 놓는다. 이 모든 것이 이제는 자동으로 움직여진다. 40년이니까 생각이 아니라 몸이 하는 일이 되어버린 것이다. 국이 끓으면서 그 냄새가 밖으로 풍기기 시작한 무렵 나는 자동으로 생각했다. 밥 채우고 반찬 놓아야지. 계란말이는 미리 구워두고 김도 한두 장은 준비해야겠네. 부엌을 나가려는 순간 나는 우연히 거실을 봤다. 신문 때문에 아무도 안 봐도 될 그 순간에 그 사람이 신문을 거꾸로 들고 있었다. 신문 맨 아래가 위로 가 있었다. 글자가 모두 뒤집혀 있었다. 하지만 그는 진지한 표정으로 거기에 집중하고 있었다. 마치 그렇게 읽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다시 신문을 보는 동작을 반복한다. 나는 천천히 거실로 나갔다. 여보, 그거 뒤집어야지. 내가 부드럽게 말했을 때 그는 허허 웃음을 터뜨렸다. 그 웃음이 너무나 자연스러워서 나도 덩달아 웃음이 나왔다. 그런가? 요즘에 이게 신문 보는 법인가? 농담처럼 들렸다. 분명 농담이었을 거야. 그때는 아마 누군가의 농담처럼 들었을 거고 나도 그렇게 받아들였을 거다. 그래서 나는 웃음을 그쳤다. 하지만 웃을 수가 없었다. 뭔가 표정이 진지했다. 농담이라기보다는 마치 자신이 뭔가 틀렸다는 걸 모르고 있는 것처럼 진지하면서도 동시에 낯설었다. 내가 40년을 함께한 사람이 맞는지 의심이 들 정도로 나는 신문을 바로잡아 주었다. 다시 읽어봐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무런 의심 없이 마치 아무 일도 아닌 일처럼. 그 일 이후로 나는 자꾸만 남편의 행동을 관찰하기 시작했다. 며칠이 지났다. 신문 거꾸로 읽은 일, 자신의 생일을 잊은 일, 그리고 하나둘씩 작은 신호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여보, 어제 우리 뭐 먹었지? 아침 식탁에서 밥을 먹으며 그가 물었다. 국수를 먹었어요. 내가 대답했다. 글쎄, 밥인가? 아니, 뭐였더라? 아, 맞다. 국수. 그는 다시 밥을 떠서 입에 넣었다. 마치 어제를 기억하려고 하는 듯한 표정으로. 다른 날에는
약 시간이 문제였다. 여보, 저 약 언제 먹는 거였어? 저녁 6시. 언제나처럼 그가 물었다. 방금 전 오후 2시에 약을 먹였는데도. 아, 이미 먹으셨어요. 지금 또 먹으면 안 돼요. 아, 그런가? 맞다. 이미 먹었나? 글쎄. 맞아. 내가 약을 먹어야 했지. 벌써 먹었나? 같은 말이 반복된다. 마치 무한 루프처럼 나는 일기장을 꺼내기 시작했다. A사 크기의 두꺼운 노트. 매일 밤 자기 전에 그날의 일들을 기록했다. 마치 증거를 남기는 것처럼. 증거가 필요했다. 내 불안한 느낌이 옳다는 증거. 내가 착각하는 게 아니라는 증거. 2월 15일 신문을 거꾸로 읽음. 처음에는 농담인 줄 알았는데 표정이 진지했음. 2월 18일. 오늘이 자신의 생일임을 깜빡함. 아들이 전화했을 때 처음 알게 됨. 2월 20일 약 먹을 시간을 자주 잊음. 오후에 먹인 약을 저녁에 또 먹으려고 함. 2월 25일. 어제 본 TV 프로그램을 기억하지 못하. 같은 채널, 같은 시간에 봤던 드라마. 3월 1일 이웃집 할머니. 이름을 까먹음. 수십 년을 알던 사람인데도. 3월 3일. 내가 어제 뭐라고 했는지 기억 못하. 오후에 나눈 대화를 밤에 묻기도 함. 나는 밤마다 이 일기를 읽고 또 읽었다. 마치 저주를 풀 주문을 찾는 것처럼. 혹시 내가 놓친 게 있나? 내가 잘못 본 게 아닌가 하고.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더 명백해졌다. 뭔가 그에게서 사라지고 있었다. 병명 치매. 의료 검진을 받기까지 정확히 2주가 걸렸다. 하지만 내가 예약 전화를 걸 때는 사흘이 걸렸다. 손이 떨려서다. 전화를 들었다 놨다를 반복했다. 안녕하세요. 신경과 진료 예약을 받고 싶은데요. 목소리가 떨렸다. 그 2주 동안 나는 최악을 상상했다. 그리고 더 심한 것도 상상했다. 혹시 뇌종양은 아닐까? 뇌졸중의 전조는 아닐까? 밤마다 인터넷을 검색했다. 여러 증상들이 나열되어 있었다. 치매, 알츠하이머, 뇌비소치. 의사의 사무실은 생각보다 조용했다. 창밖으로 봄 날씨가 보인다. 남편은 야 옆에 앉아 있었다. 마치 모든 게 괜찮다는 표정으로. 의사는 검진 결과표를 들고 들어왔다. 검진 결과를 보니 의사의 목소리가 나를 재생시켰다. 세상이 멈춘 것 같았다. 경도인지 장애입니다. 그 말이 전부였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없었다. 의사의 목소리는 중립적이었다. 일상의 언어 같았다. 마치 감기입니다라고 하는 것처럼 자연스러웠다. 하지만 그 말에 내 세상이 멈추었다. 가역적인 것도 있고 진행성인 것도 있습니다. 아직은 초기 단계이므로 적절한 치료와 관리로 진행을 늦출 수 있습니다. 의사는 계속 설명했다. 하지만 나는
그 말들이 자꾸 떠올렸다. 진행된다. 있게 된다. 이름을, 장소를, 그리고 나를. 앞으로는 점차 증상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약물 치료와 함께 규칙적인 생활과 자극이 있는 활동이 중요합니다. 가족분들의 세심한 돌봄도 큰 역할을 합니다. 가족들의 돌봄, 그 말이 맞다면 이제 내가 해야 할 일이 산처럼 남아있다는 뜻이었다. 혹시 얼마나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질문을 했다. 개인차가 있습니다만 몇 년에서 10년 정도의 진행 속도를 보입니다. 하지만 현재 상태에서는 아직 그렇게 진행되지 않은 초기 단계입니다. 몇 년에서 10년, 내가 아직 80이 넘지 않았으니 아직 가능성이 남아있다는 뜻인가? 아니면 내가 그를 돌봐야 할 시간이 그 정도라는 뜻인가?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남편은 차 안에서 창밖을 멍하니 보고 있었다. 처음 몇 분은 침묵했다. 나도 말을 하지 않았다. 뭐라고 해야 할지 몰랐다. 좋은 소식도 나쁜 소식도 그를 안심시킬 말도 준비되어 있지 않았다. 그러다가 그가 입을 열었다. 저기 봐, 벚꽃이 피었네. 그가 손가락으로 창밖을 가리켰다. 내가 그 방향을 봤다. 정말로 어딘가 흰색과 분홍색으로 물든 나무가 하나 있었다. 하지만 그 나무에는 벚꽃이 아니라 다른 꽃이었다. 아직 개나리가 피는 시절이었다. 그건 벚꽃이 아니야. 다른 꽃이야. 내가 작게 말했을 때 남편은 고개를 돌렸다. 그리고 그 표정을 정말 순순히 믿는 것 같았다. 마치 자신이 틀렸다는 것에 대해 약간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아, 그런가? 내가 헷갈렸나? 자연스러운 말이었다. 하지만 그 자연스러움이 더 무서웠다. 자신도 모르고 있다는 게 완벽하게 느껴졌다. 뭔가 자신에게서 서서히 사라져가고 있다는 것을. 벚꽃은 다음 달쯤 피는 거야. 지금은 이 꽃들이 피는 시절이야. 나는 그에게 설명해 주었다. 마치 아이에게 가르쳐 주듯이. 아, 그렇군요. 그럼 다음 달을 기다려야겠네요. 그는 다시 창밖을 봤다. 이번엔 무언가를 기억하려고 하는 표정으로. 그 밤이 가장 무서웠다. 나는 침실 옷장에서 잠옷을 꺼내고 있었다. 바깥쪽은 이미 어두워졌다. 저녁 9시 반쯤이었다. 우리는 항상 그 시간에 자리에 누운다. 40년을 같은 시간에 잤으니까. 그가 문을 열고 들어왔다. 목이 마른 목소리로 여보. 네, 여보. 엄마 어디 갔어? 나는 잠옷을 집어들다 멈췄다. 그 말을 들었을 때 나는 정말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멈춰버렸다. 엄마. 나는 천천히 돌아섰다. 그는 거기 서 있었다. 회색 잠옷으로 갈아입은 모습, 진지하고 불안한 표정으로. 마치 아이처럼. 엄마 어디 갔어? 엄마를 봤어.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아, 이제 시작이구나. 이제 그는 나를 아내가 아니라 낯선 여자로 보기 시작했다는 걸.
엄마는 여기 없어. 엄마는 많이 전에 돌아가셨어. 내가 천천히 대답했다. 마치 거짓말을 하는 것처럼 차분히, 아, 그렇네요. 그렇구요. 그는 내 말을 받아들였다. 마치 처음 듣는 정보인 것처럼 나는 그를 침대로 안내했다. 아이를 재우는 것처럼 손을 잡고 침대에 누우라고 하고 담요를 덮어줬다. 모든 움직임이 자동으로 나왔다. 편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그는 금방 잠들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차분한 호흡으로. 하지만 나는 그의 옆에서 밤샘을 했다. 중간중간 그가 흠이나 소리를 낼 때마다 깨어났다. 그 옆에 앉아 그의 얼굴을 봤다. 잠든 표정, 편안해 보이는 그 얼굴.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이 말을 생각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건 그가 죽어서가 아니라 내 옆에 있는데 나를 모를 때란다. 그 말이 누구에게 들은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날 밤 그 말의 의미를 비로소 알았다. 잊혀진 이름 속에서. 그 이후로 밤이 무서워졌다. 매일 밤 나는 모르는 누군가와 같은 침대에 누웠다. 낮에는 남편이지만 밤이 되면 낯선 남자가 되는 그 사람과, 어떨 때는 그가 나를 누군가 다른 사람으로 착각한다. 여보라고 부르기도 하고 엄마라고 부르기도 한다. 가장 무서운 건 아침이었다. 아침이 오면 나는 그에게 같은 질문을 했다. 매일, 여보, 나 누구예요? 밤새 잤으니 어쩌면 다시 기억할지도 모른다는 희미한 희망을 품고. 그는 깬 지 얼마 안 된 표정으로 나를 봤다. 동공이 초점을 맞추려고 애쓴다. 그리고 생각했다. 생각하는 표정은 진지했다. 정말로 내가 누구인지 알아내려고 하는 표정. 당신은 선생님이시죠? 선생님. 내가 어떤 선생님인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나는 그의 눈에 선생님이 되었다. 어떤 날은 간호사시죠? 였다. 어떤 날은 그냥 이웃뿐이었다. 어떤 날은 아무 대답도 나오지 않아서 그냥 나를 쳐다봤다. 마치 거울을 보는 것처럼. 우리 얼굴이 닮았다고 누군가 말한 적이 있는데 혹시 자신을 보는 건가 싶기도 했다. 그럴 때마다 나는 아침밥을 더 맛있게 만들려고 노력했다. 계란을 하나 더 구우려고, 반찬을 한 가지 더 하려고, 밥을 더 따뜻하게 유지하려고, 국을 더 정성껏 끓이려고. 마치 밥이 나를 대신해서 말해주길 바라며. 이 밥 맛있어요? 내가 물으며 네, 정말 맛있어요. 누가 해주신 거예요? 그가 묻는다. 제가 해드렸어요. 정말 솜씨가 좋으시네요. 그리고 그는 그 대화를 까먹는다. 같은 대화가 다음날 아침에 반복된다. 아침 7시부터 저녁 8시까지 그의 모든 시간이 같은 패턴을 반복한다. 아침에 일어나고 세수를 하고 밥을 먹고 약을 먹고 창밖을 보고
밥을 먹고 저녁 약을 먹고 잠든다. 마지막에 남은 것은 반복뿐이다. 석 달이 지났을 때 나는 화를 냈다. 나야, 당신 아내야. 우리 몇십 년을 함께 살았는데 내 이름을 모르다니. 나 누구냐고 물어봐야 되다니. 우리 결혼했잖아. 우리 아이도 셋이나 낳았잖아. 손자들도 봤잖아. 어떻게 나를 모를 수 있어? 목소리가 점점 커졌다. 나는 울고 있었다. 화내는 게 아니라 울고 있었던 거였다. 그는 나를 보고 있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모르는 표정으로, 마치 낯선 여자가 갑자기 화를 내는 상황을 목격한 것처럼.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제가 그의 말투는 조심스러웠다. 나는 주방으로 가버렸다. 그리고 울었다. 손으로 입을 막고 남편이 들을까 봐서. 몇 분이 지났을까? 그가 부엌으로 들어왔다. 어색한 걸음으로 미안해요. 그의 목소리가 조용했다. 미안해요. 어디서 본 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나네요. 그 순간 나는 뭔가를 깨달았다. 내 화는 그에게 전달되지 않는다는 걸, 화를 낼 사람도 받을 사람도 없다는 걸. 기억이 안 난다. 그 말이 다였다. 그는 나한테 화내고 싶을 때도, 나한테 사랑한다고 말하고 싶을 때도, 내 손을 꼭 잡고 싶을 때도 언제나 기억이 안 난다는 벽에 부딪힌다. 그 벽은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다. 그게 다를 수는 없다.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사랑한데도 그 벽은 무너지지 않는다. 나는 그 밤 침대에 누워서 나를 바라보는 그의 얼굴을 봤다. 미안해하는 표정, 자신도 모르고 있다는 게 느껴지는 표정. 그때 나는 알았다. 그가 나를 모르는 게 아니다. 그는 나한테 화난 게 아니다. 기억이 사라진다는 건 누군가를 선택해서 버리는 게 아니라 병이었다. 그 깨달음 이후로 나는 변했다. 더 이상 화내지 않았다. 더 이상 울지 않았다. 대신 나는 작은 노트를 사왔다. 무겁지 않은, 가볍고 부드러운 종이, 냄새가 나는 노트, 그리고 펜, 검정색 잉크. 나는 그 노트의 첫 페이지에 이렇게 썼다. 오늘의 우리 이야기. 그리고 나는 매일 기록했다. 아침마다, 밤마다. 3월 15일 오늘 아침 남편이 해맑게 웃었다. 밤새 자서 기분이 좋은 건가? 나는 물었다. 뭘 보고 웃어요? 그는 대답했다. 글쎄, 좋은 기분이 드네요. 그 말 하나에 나는 하루 종일 행복했다. 기억이 없어도 그 감정만큼은 자신을 따라다니는 건가? 3월 20일 오늘 먹은 된장찌개. 남편이 한 입 떠서 입에 넣어주더니 중얼거렸다. 뭔가 어제 먹은 맛인데. 나는 말했다. 어제도 된장찌개예요. 그는 웃었다. 그 표정이 선하다. 매일 같은 맛이 나네요. 나쁘지 않은데요? 좋은데요? 그렇다.
좋은 음식이면 되는 거다. 누가 해줬는지는 잊어도 그 맛이 좋으면 되는 거였다. 3월 25일 오늘 꽃 봤다. 정원의 개나리가 더 노랗게 피어있다. 남편에게 보여줬다. 이 꽃 이쁜가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무 말 없이 그냥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도 좋다. 같은 시간에 같은 꽃을 봤다.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함께했다. 4월 2일 오늘 본 하늘 구름이 예뻤다. 남편과 함께 창밖을 봤다. 말은 없었지만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이 따뜻했다. 손을 쥐며 기억이 돌아올 것 같았다. 돌아오지 않겠지만 그래도 바라게 된다. 4월 10일 당신이 웃은 시간 정오쯤 햇살이 거실에 가득 들어올 때 특별한 이유는 없었다. 그냥 웃고 있었다. 아무것도 아닌 순간인데 그 모습으로도 충분했다. 나는 매일 그 노트를 썼다. 마치 기억을 다시 복사해두는 것처럼 언젠가 그가 나를 영원히 잊더라도 그 기억만큼은 내가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내가 기억하고 있으며 그건 사라지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시간은 이상한 속도로 흘렀다. 어떤 날은 빠르게, 어떤 날은 느리게, 어떤 날은 겹쳐서 어제 같고, 어떤 날은 새로워서 낯설었다. 일과는 반복되었다. 아침 6시에 일어난다. 그의 손을 잡고 욕실로 데려간다. 세수를 시킨다. 이거 뭐예요? 그가 묻는다. 비누를 가리킨다. 이건 비누예요. 얼굴을 씻는 거예요. 나는 차근차근 설명한다. 그는 고개를 끄덕인다. 매일 아침 7시 밥을 먹인다. 국을 한 숟갈, 반찬을 하나 집어 숟가락으로 담아 입에 넣어준다. 때로는 자신이 먹지만 대부분 내가 먹여준다. 밥이 입 주변에 묻으면 냅킨으로 닦아준다. 엄마가 아기를 키우는 것처럼. 하지만 내 마음은 엄마 마음이 아니라 아내의 마음이다. 오후 2시 약을 먹인다. 약 3개, 물 1잔. 이거 뭐예요? 매일 같은 질문. 아픔을 낫게 하는 약이에요. 그는 믿고 먹는다. 내 말을 믿는다. 아직도 날 믿는다. 저녁 5시 함께 창밖을 본다. 해가 진다. 그는 물어본다. 저게 뭐예요? 내가 대답한다. 해예요. 그는 오하며 신기해한다. 매일 같은 해인데 매일 신기해한다. 매일이 신선하다. 저녁 8시 밤옷으로 갈아입힌다. 침대에 누인다. 손을 잡고 있으면 잠든다. 그의 손이 따뜻해진다. 나는 생각한다. 아직도 따뜻하네. 아직 살아있네. 밤 11시 나도 침대에 누운다. 그의 호흡음을 듣는다. 그 음성만으로도 충분하다. 그가 있다는 증거. 그가 이 밤을 함께 보낸다는 증거. 기억이 없어도 마음은 남는다. 이름을 잊어도 사랑은 남는다. 그의 손이 아직 따뜻하다. 내 손을 잡을 때 무의식적으로 더 세게 쥔다. 그의 웃음이
아직 있다. 어떤 순간에 갑자기 웃는다. 이유 없이. 그냥 행복해서 웃는다. 그의 목소리가 아직 있다. 비록 다른 이름으로 나를 부르지만 그 목소리는 여전히 그의 목소리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그의 심장이 아직 뛰고 있다. 기억이 없어도 그의 심장은 나를 알고 있다. 마지막 봄날, 봄이 다시 왔다. 정원의 개나리는 노랗게 피었고 진달래도 붉게 물들었다. 작년처럼, 그 전년처럼. 하지만 이번 봄은 다르게 느껴진다. 마지막 봄처럼. 남편은 이제 거의 말을 하지 않는다. 낮이 되면 그냥 묵묵히 창밖을 본다. 무언가를 보는 게 아니라 그냥 보고 있다. 눈빛도 표정도 멀어져 있다. 마치 어디 먼 곳을 보고 있는 것처럼. 밤이 되면 가끔 엄마라고 부른다. 혹은 다른 이름으로. 나는 그래도 매일 말을 건넸다. 좋은 날씨네요. 그는 대답하지 않는다. 밥 좀 먹을까요? 그는 입을 열지 않는다. 하지만 내가 밥을 먹이면 그는 먹는다. 내가 손을 잡으면 그는 손을 잡는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그날은 봄날이었다. 밖에 햇살이 가장 따뜻하던 시간. 나는 그에게 밥을 먹이고 있었다. 국 한 숟갈, 반찬 하나, 천천히 쉽게 삼킬 수 있도록. 그는 묵묵히 입을 벌렸다 닫았다. 반복했다. 마치 기계처럼. 그런데 갑자기 그가 내 손을 붙잡았다. 당신 참 고마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모든 시간이 멈추는 것 같았다. 그가 내 이름을 모른데도 내가 누구인지 기억하지 못한데도 우리가 함께한 40년을 까먹었대도 상관없었다. 그 마음이 여전히 그 사람이었다. 그 마음이, 제 정신이 남아있었다. 나는 천천히 그를 안았다. 아주 천천히. 마치 마지막처럼. 고마워요, 여보. 당신 덕분에 나 아직 괜찮아요. 그날 밤 우리는 함께 침대에 누웠다. 그는 나를 옆에서 봤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단지 봤다. 나도 그를 봤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그의 손이 따뜻했다. 정말 따뜻했다. 오랜만에 의식적으로 나를 아는 그 손. 햇살이 창밖에서 조금씩 사라지고 있었다. 해가 진다. 또 다른 하루가 끝난다. 그 밤 그는 잠든 듯 미소 지었다. 마치 모든 걸 다 기억한 사람처럼. 마치 우리의 모든 계절을 기억하고 있는 사람처럼. 그리고 그 다음 날 그는 떠났다. 아주 조용히. 봄바람이 창가를 스칠 무렵이었다. 에필로그. 오늘도 정원에 꽃이 핀다. 개나리도 진달래도 예전처럼. 나는 혼자 앉아 커피를 마신다. 우리가 즐겨 앉던 바로 그 자리에 창밖에서는 봄바람이 분다. 그 바람 속에서
그 사람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다. 올해는 무슨 꽃을 먼저 볼까? 나는 웃으며 대답한다. 당신 얼굴 먼저 보면 되죠. 기억은 사라져도 사랑은 남는다. 우리가 함께한 계절이 내 마음속에서 계속 피어나니까 그의 기억이 사라졌지만 내 기억은 남았다. 그의 이름도 잊게 될 텐데 아니다. 절대 잊지 않을 거다. 내 책상 위에는 여전히 그 노트가 있다. 오늘의 우리 이야기. 그 노트 속에는 우리의 모든 일상이 기록되어 있다. 더 이상 써내려갈 오늘은 없지만 그 노트는 내 옆에 있다. 가끔 밤이 외로울 때 나는 그 노트를 펼친다. 페이지를 넘긴다. 3월 15일 오늘 아침 남편이 해맑게 웃었다. 그 말들을 읽으면서 그는 다시 내 곁으로 돌아온다. 기억이 돌아온다. 아니, 기억이 아니라 사랑이 돌아온다. 봄이 또 온다. 계절은 계속된다. 개나리는 또 핀다. 진달래도 또 핀다. 벚꽃도 또 피고 질 것이다. 그리고 나는 오늘도 창가에 앉아 커피를 마신다. 그를 기다린다. 봄이 다시 오는 것처럼 정원에서 그 꽃들이 피는 계절처럼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다는 건 죽음만이 아니다. 때론 그들이 얘 옆에 있는데도 잃는다. 하지만 그래도 사랑은 사라지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여기 있다. 정원에 앉아 커피를 마시면서 그를 기다리면서 봄이 오는 것처럼. 그래서 나는 또 다른 봄을 만난다. 두 번째 봄을. 그리고 세 번째 봄도 올 거야. 아무리 기억이 사라져도 그 사람이 내 마음에서 피어나는 한 봄은 계속 올 거다. 정원의 꽃들이 진다. 하루가 진다. 하지만 내일 또 다른 꽃이 핀다. 그런 것처럼 내 마음도 계속 살아있다. 그 사람을 기억하면서 그를 사랑하면서 봄이 이렇게 계절마다 반복되듯이 내 사랑도 계절마다 다시 피어날 거다.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손을 찾으며 그의 웃음을 끄고 싶어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본 모든 계절이 얘 가슴에 자리 잡고 있다. 영원히. 그래서 나는 지금도 여기 서 있다. 정원에서 봄날의 햇살 속에서 혼자가 아니라 그와 함께. 기억은 사라져도 우리는 사라지지 않는다. 우리의 사랑은 사라지지 않는다. 이 채널은 앞으로도 이런 실제에 가까운 이야기, 사람 사는 문제들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작은 교훈들을 꾸준히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 닿았다면 더 많은 분들이 함께 들을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그리고 댓글이 이 채널이 더 깊고 진솔한 이야기를 준비하는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